안녕하세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네, 김현수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 되게 당황해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원래 김주혁 작가님이 계셔야 되는데 쟨 누구지? 되게 당황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시네21 영화 잡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수 기자라고 합니다. 김주혁 작가님의 자리를 뵙고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비썸 시즌 4죠. 포의 첫 영화로 선택한 영화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코코입니다. 한 단어로? 네. 사실 되게 늘 이런 거 하면 한 줄 평이라고 하면 두 줄 하고 한 시나라고 여러 개 하고 단어가 되게 많은데 형용사로 하면 꽉 찬 아니면 뭉클함이었던 것 같고 꼭 눈물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눈물을 나게 하는 영화라는 느낌이었어요. 꽉 차는 형용사가 아닌가? 옆에서 이거 꼭 넣어주세요. 옆에서 작가님의 지적이 들어와서 꽉 찬을 생략하고. 저도 형용사로 이 영화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화려한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전에 픽사가 만들었던 어떤 영화들보다도 가장 형형색색의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표현을 한다면 화려함이 영화의 모습이면 주제적으로는 약간 온기, 따뜻함이겠죠. 네. 그러니까 화려한은 픽사가 담당을 했고 온기는 디즈니가 담당을 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디즈니 픽사가 만든 영화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그 기대치와 그 완성도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코코라는 영화는 좀 어떠셨는지. 네, 기본적으로 이 두 스튜디오는 자기들의 정체성 지키려고 하는 약간 고집? 관성 같은 게 있는데 지금쯤 오니까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섞였구나. 픽사 스튜디오 주체로 만들어도 디즈니스러운 게 나오는구나. 혹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한때 북미 대형 스튜디오가 한 3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 디즈니를 중심으로 해서 드림웍스랑 픽사. 픽사랑 드림웍스 성격을 규정할 때 드림웍스는 안티 디즈니, 픽사는 약간 비욘드 느낌이었거든요. 디즈니가 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기발한 상상력들, 뭐 역발상 같은 걸 해서 접근하는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픽사로 인수되면서 픽사는 그런 기발함을 약간 줄이고 그 되게 전통적인 드라마 화법들을 많이 수용을 한 것 같고 반대로 디즈니에서 나온 작품들을 보면 의외로 예전에 픽사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픽사가 했던 것들인데 싶은 것들을 막 해요. 특히 주토피아 같은 걸 보면 전형적인 픽사 영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인물들 관계 입장 다 바꾸고 근데 그게 디즈니가 만들었단 말이죠. 약간 확실히 섞이고 있다는 느낌은 들긴 해요. 근데 이 작품쯤 오니까 이제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 없겠다. 디즈니 픽사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에게 인식이 된다면 이런 작품들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제 와서는 이 회사들이 원래 다른 회사였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약간 하나로 융합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죽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후 세계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들이나 영화는 꽤 많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같은 게 이제 사실 삶과 죽음의 틈새에 있는 어떤 공간들로 넘어간 거고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작품이 흑옥두 장군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를 기억하세요. 제가 그런 영화를 기억하시다니 경주나 이게 큰 고분 같은 데 보면 토용병 같은 게 있잖아요. 작은 토용병. 그게 이제 주인공이 된 작품이에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후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 007 스펙터 보면 오프닝에 그런 장면 나오죠. 죽은 자들의 날 축제. 그게 이제 멕시코인들이 전통적으로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화 시킨 거고 약간 이 작품을 통해서 오히려 멕시코 문화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 이 코코의 연출을 맡은 리 영크리치 감독이 죽은 자들의 날과 같은 어떤 그 멕시코 문화,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이제 영화를 만들겠다. 그런 어느 정도의 진짜 기획 뼈대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직접 멕시코를 찾아가서 여행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소한 장소에 대한 현지 자산은 물론이고 소품들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금잔화
뭐 디자인이나 그걸 이제 다리로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여기 계속 멕시코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멕시코 악사들이 어디서 모여서 어떤 형태로 연주를 하고 또 어떻게 자기들끼리 축제를 만들고 있는지 그 거리 문화 같은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재현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멕시코 여행하고 있는 느낌, 다큐멘터리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세세한 구현들을 하고 있죠. 특히 애니메이션에서는 약간 재밌는 캐릭터들, 왜 흔히 트릭스타라고 불리는 이 작품 전체랑은 크게 상관없지만 아이콘이 되는 캐릭터를 꼭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종의 슈퍼히어로 영화로 치면 사이드킥? 그런 거죠. 네, 항상 이제 옆에 이제 같이 콤비처럼 따라다니는 굉장히 잘 활용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약간 수호신 같은 존재들,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영화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존재가 굉장히 디자인도 독특하고 그게 약간 형광색으로 디자인돼서 네. 화려함이 딱 거기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존재들을 알레브레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저승사자, 저승 세계로 안내해주는 정령인데 독특한 게 이게 그 저승사자의 디자인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평소에 따랐던 것, 좋아했던 것, 가졌던 것 혹은 뭐 실제로 그렸던 것들이 이제 정령화돼서 나를 이끌어준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이제 구현하고 있고 주인공이 미구엘의 알리브레이가 되는 존재 또 영화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말로 하면 똥개. 토종견종이라고 그 털 없는 개가 멕시코에서 되게 유명한 멕시코의 진돗개 같은 토종견종이래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알리브레로 삼아서 뭐 그런 것도 되게 꼼꼼한 문화적인 다양성을 살리는 디테일이 녹아 있는 거죠. 이 할머니가 되게 시니스틀러잖아요. 할머니가 딱 등장하는 순간 이건 뭐지? 실사 영화로 다큐멘터리 바뀌었나? 같은 느낌이 나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실적으로 어떤 주름과 노년의 어떤 힘겨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미지로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픽사도 그랬고 디즈니도 그랬고 대상을 리얼하게 그리진 않아요. 동작은 되게 리얼하되 과장을 시키거든요. 동작도 과장시키고 형태나 곡선들을 늘 과장시켜요. 이건 애니메이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CG 애니메이션으로 그 과장을 했을 때는 그냥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 할머니가 등장하는 순간 갑자기 너무 리얼해서 마치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아바타의 CG 같은 걸 보고 있는 느낌? 픽사 애니메이터들이 약간 우리도 정글북 같은 영화 만들 수 있어. 기술은 돼. 기술은 돼. 이런 거 약간 살짝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지브리 애니메이션 하면 지브리의 곡선들이 있잖아요. 그 물을 그리는 형태 같은 게 있고 근데 디즈니나 픽사도 확실히 그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볼륨이 되게 넓은 거죠. 볼륨이 이만큼 넓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번 작품은 산타 세실리아에 있는 일상적인 모습을 그릴 때의 톤 죽은 자들의 세상을 그릴 때 되게 화려한 어떤 그림들과 그리고 이 할머니를 그릴 때 어떻게 보면 너무 리얼한 그림 그게 다 있어요. 되게 다양한 볼륨의 CG의 표현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꽤 재밌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즈니식의 애니메이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노래. 이 영화도 끝나고 나면 계속 그 노래가 맞아요. 리멤버미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계속 그 리멤버미가 진짜 리멤버 정말 리멤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노래 가사가 영화의 주제이자 뭐 하고 싶은 말인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요. 이게 아마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울왕국에서 이제 레디꼬가 엄청 히트를 치고 나서 특히 약간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고 이번에는 더 심해요. 리멤버미가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근데 그 다르게 변주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고 이 작품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리멤버미라는 그 이제 노래 가사가 결국에는 이 화자가 이 영화의 어떤 주인공 그 미구엘 소년이 아니라 이 미구엘이 찾아가는 그 사후세계에 머물러 있는 어떤 죽은 영혼들이 화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발상?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영화에서의 어떤 의미? 이런 것도 좀 재미있게 보였어요. 처음에 이제 소년이 동경하는 델라크루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리멤버미를 처음으로 부르죠. 약간 좀 너무 느끼하던데요, 그분. 왜 유명한 가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한국으로 약간 비유하면 약간 나훈아 스타일의 네. 하얀 수트를 이렇게 쫙 빼입고 그 멕시코 전통 악기를 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되게 할리우드 고전 스타. 실제로 할리우드 고전 스타에 가깝게 나오잖아요. 찍은 영화도 몇 편이 있고 그 영화를 저승에서 계속 틀고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억해주는 저승의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 기억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Remember Me란 가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애잔하잖아요. 근데 그 무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에 말 타고 들어오는 나원화 선생님처럼 굉장히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데 가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아 이게 이런 가사였구나. 사실은 뒤에 있는 게 진짜 곡이고 앞에 있는 게 변주를 한 건데 그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다른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거죠. 처음에 화려하게 익숙해진 곡이 오히려 이렇게 가라앉고 잔잔해질 때 느껴지는 감동이 이 영화가 화려함을 온기로 바꾸는 방식과도 닮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OST를 영리하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의 완성도와 이런 걸 떠나서 매력 지수를 따져본다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캐릭터 상품을 구매할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주제, 착한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영화지만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매력을 저한테 어필하지는 못했던 사고 싶지는 않다. 미안하지만. 이번 주에 이제 신의21 별점이 올라왔는데 특히 박평식 평론가가 사실상 별점 4개가 만점인 분이 4개를 주셨더라고요. 아 이게 그 정도로 좋은가? 왜 그 정도까지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라고 좀 되짚어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공식대로 디즈니의 정말 잘 만든 공식대로 가는 영화 아닌가. 모두가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겠지만 그 감동이 거의 다 비슷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잘 만들어서 약간 아쉬운. 이 코코를 가지고 기사를 쓰신다고 할 때 제목을 단다면 디즈니 픽사의 새로운 황금률 그리고 제일 뒤에 꼭 그 말을 붙이고 싶죠. 기억할게. Remember Me. 저는 이렇게 달고 싶어요. 노인을 위한 픽사는 있다. 이 픽사 스튜디오가 만든 이번 코코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노인 공경하는 영화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게 노인을 위한 픽사는 있다. 첫 방송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첫 녹화를 하시고 나니. 그동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게 취재에 다니고 기사 쓰는 것과 말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그런 어려움을 약간 좀 느꼈고요. 말로 뭔가 제 생각을 좀 잘 옮길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묻어갈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새로운 영화를 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사를 몰라서 못하겠어요. Remember me 이건데 나나나나나 Remember me 저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